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제가 오늘은 차차소를 찍기 위해 또 오랜만에 미사 조정 경기장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차를 리뷰를 하기 위해 왔을까요? 이제 더 이상 리뷰할 차박하기 좋은 차도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괜찮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짜잔, EV6입니다. 와, 제가 드디어 EV6를 실차를 구했어요. 실차를. 이 EV6는 어떻게 구했냐 하면요, 카쉐어링 서비스 중에서 그린카라고 아시나요? 그린카? 그린카에서 EV6를 쉐어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그 덕에 저는 이렇게 빠르게 EV6를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V6 요즘에 기아에서 엄청 인기죠.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가 안 나온다고 난리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 인기인데, 오늘 이 EV6 실차를 리뷰를 하면서 과연 EV6가 차박하기에 어떻게 좋은지, 내부 공간은 어떤지, V2L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EV6 외관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헤드램프 예뻐요. 무빙되는 듯한 형태의 이 방향지시등이 있고, 이렇게 앞부분이 되게 날렵하게 생겼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약간 SF적인 느낌이 나기는 났지만 예쁜 느낌은 안 났거든요. 메카닉적인 느낌이 났었는데, EV6 정말 이쁜 차고요. 여기 센서 보이시나요? 센서인지 카메라인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앞모습은 이렇습니다. 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깡통 휠은 아닌 것 같네요, 얘도. 그리고 차가 전체적으로 유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오닉 5는 뭔가 되게 각이 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막 올록볼록하면서 되게 예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옆모습도 보면 이거는 롱레인지 버전인데 GT 버전 마냥 레이싱카처럼 빨리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확실히 있습니다. 뒷모습도 예뻐요. 테일램프도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띠처럼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기아의 새 로고가 이렇게 크게 박힌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새가 아니라 뭔가 좀 고급스러운 형태의 메탈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예전에 프라이빗 쇼케이스 할 때도 그랬었지만 트렁크가 확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차박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실차로 한번 누워보면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전고가 낮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아이오닉 5보다 낮죠. 아이오닉 5가 1605mm인데 EV6 같은 경우에는 1550밖에 안 됩니다. 무려 아이오닉 5랑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박을 하기 괜찮을까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오닉이 조금 더 투박하고 큰 대신에 내부 공간이 좀 더 넓은 것 같고, EV6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예쁜 차로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전폭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아이오닉 5랑. 전장은 좀 더 길어서 더 길쭉하기는 한데, 일단 전고가 아이오닉 5보다 점, 그리고 여기 트렁크가 해치백 느낌이 아니라 일반 세단처럼 이렇게 쫙 떨어진 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고, 일단 스티어링 휠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이쪽으로 오고, 이 오디오 관련된 것들이 오른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계기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풀컬러 LCD고요.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 모드를 수정을 하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 에코, 노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을 한번 보시죠. 센터 콘솔에 보면 터치예요. 터치인데 이건 터치로도 할 수 있고 버튼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동키가 보통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동키예요. 이렇게 껐다가 켜고. 그리고 아이오닉은 기어가 여기 있었죠. EV6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파킹,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후진, 중립, 드라이브, 그리고 다시 누르면 파킹. 이런 부분은 되게 편하게 잘 한 것 같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얘는 딱 여기 고정이 되어 있어요. 대신에 밑에 보시면 콘솔 아래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아래가 비어 있어서 이 아래로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센터 콘솔이 여기 그냥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려면 여기를 이렇게 넘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건 뭐 단점이란 단점인데 그 정도 단점은 뭐 괜찮죠.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예쁘게 LCD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저는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USB 포트, 여기 또 USB-C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시가 소켓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트렁크 여는 곳과 충전기 여는 곳,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트렁크는 자동입니다. 길게 누르면, 아, 제가 좋아하는 자동이에요. 다시 길게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연동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급차들은 다 단다는 조수석 조절해줄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조절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깨알같이 USB-C 포트가 있고요. 운전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열, 와, 공간 넓은 거 보세요. 뒷좌석을 보면 굉장히 넓죠. 2열에 타는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뒤에서 보겠지만 여기 2열의 사이드에 에어컨 선풍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 리뷰는 마치고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누워볼까요? 트렁크를 열었고요. 트렁크는 아이오닉만큼이나 넓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오닉보다 전장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트렁크 길이 자체는 더 길 거예요. 저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좌석을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은. 그리고 여기에 이 트렁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여기 밑으로도 뭔가를 많이 넣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깨알 같은 공간도 있어요. 여기에도 뭘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에도 트렁크가 조금 깊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넣으려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고요. 2열을 접는 방법은 이걸 당기면 되는데, 네, 이렇게 당기면 자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여기도 네, 이렇게 자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아, 근데 굉장히 요란하네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에 들어가서 누워 볼게요. 아, EV6도 편하네요, 여러분. 아, 손은 베이긴 하네요. 확실히 전고가 낮아요. 옆은 이렇게 넓습니다. 자,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 누가 충분히 있어도 될 만큼 굉장히 넓고, 아까 말했듯이 손풍구가 여기 있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경사가 좀 있다는 거. 아무래도 시트가 빵빵하다 보니까 완전히 일자로 평탄화가 되진 않습니다. 일단 180 기준에서는 1열 좌석을 안 당겨도 되는데, 아까 그대로 둬도 한 가지 단점은 이렇게 돼요. 1열 좌석은 제가 안 당겼어요. 아까 앉아있던 그대로인데도 다리가 트렁크 밖으로 안 나가고 딱 이렇게 되는데 다 좋은데, 헤드레스트 있는 쪽에 하면 딱 맞아요. 근데 가운데로 오면 내 목이 이렇게 됩니다. 고개가 꺾입니다. EV6도 여기 2열 앞쪽에 평탄화할 합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열을 이렇게 앞으로 쫙 민다라고 하면 한 2m가 넘는 사람들도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앉아볼까요? 우와, 대박.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일로 앉아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경사가 있어가지고 좀 높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 경사가 없는 이쪽에 앉으면, 와, 여러분 최악인데.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 제일 낮아요. 와, EV6 어떡하지? 지금 여기는 이제 트렁크 문을 여니까 괜찮은 거고, 여기서는 와, 이것도 절대 안 되고요. 와, 이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나마 차에서 좀 높은 부분은요, 가운데로 가볼게요. 우와, 미쳤다. 와, 이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어깨까지 다입니다. 어깨까지. 이거 헤드레스트를 안 빼서 그런가? 아니야, 헤드레스트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EV6 안 돼. 이거 안 돼. 와, 여러분, 니로보다도 낮습니다. 니로보다도. 차의 제일 높은 곳으로 가도 이렇고요. 바닥의 입장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어깨가 돼요, 여러분. EV6는 좌식은 절대 불가합니다. 허리가 나가든 어깨가 나가든 둘 중 하나는 나갈 것 같아요. 와, 이 정도면 캐스퍼보다도 낮은 건데? 와,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와, 누우면 괜찮거든요. 누우면 세상 이것보다 편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해도 너무 편하고 다 좋은데 좌식을 못합니다. 좌식을.
보이시죠? 안 됩니다, 안 돼. 차박하고 차 안에서 좌식을 하려면 무조건 아이오닉으로, 전기차는 아이오닉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트렁크를 열어놓으니까 그나마 여기는 이렇게 허리를 펴고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내면 되지 않느냐? 아까 트렁크 보셨죠? 이렇게 깎여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트렁크 문 닫으면. EV6의 가장 큰 단점이네요. 좌식은 정말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깥 구경하는 건 좋네요. 그러니까 차 자체는 넓어서 바깥 구경하기도 괜찮고, 그러고 있냐 지내기에도 트렁크 문을 열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편한데 안에서 좌식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박할 때 어떨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제가 전기차를 차차소에서 소개시키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기차는 엔진처럼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에어컨이나 히터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고,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경우에는 V2L 기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V2L 기능으로 인해서 전기차의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한전 220V로 뽑아서 최대 3.6kW까지 동시에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차박을 하기에 너무 좋으니까 차차소에서 아이오닉5랑 EV6 리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EV6에서 V2L 기능 또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많은 걸 준비해 왔어요. 일단 EV6도 트렁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트렁크에다가 전자레인지를 넣어왔습니다. 트렁크가 그렇게 막 깊지도 않고 그렇게 막 넓지도 않아요.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전자레인지 딱 넣을 정도. 근데 안 꺼낼 거예요. 왜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캠핑할 때 파세코 난로 같은 거 쓰고 가스 난로 쓰고 경유 난로 쓰고 하잖아요. 근데 텐트 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기 난로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V2L 기능이 있으면 전기 난로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전기 난로도 준비해 왔어요. 순간전력 1500W를 쓰는 전기 난로예요. 요것도 가져오고 전자레인지도 가져오고 심지어 냉동 피자도 사왔습니다. V2L을 하려고. 근데 여러분, 못해요. 우리가 아이오닉5 때 V2L 어떻게 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전기 충전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V2L 외부 커넥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220V 연결해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커피 메이커 돌리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V2L 하려면 V2L 외부 충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린카가 쉐어링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V2L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아이오닉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이오닉5와 EV6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EV6는 실내 V2L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외부 커넥터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외부 V2L 같은 경우에 추가로 옵션을 넣어야 돼요. 근데 아이오닉은 실내 V2L이 옵션이고 외부 V2L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충전기가 없으니까 실내 V2L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2열을 봤죠. 그래, V2L 커넥터 있네, 해야겠다 했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락으로 이렇게 풀려야지 V2L 커버가 열려요. 그래야 여기 220V를 끼워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열쇠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키에 있는 키로 이렇게 열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버가 딱 열리고 V2L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쉐어링 카다 보니까 열쇠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V2L을 시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망했어요. 근데 V2L 기능 같은 경우에는 EGMP라고 해서 현대차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번 아이오닉5 영상을 보시면 제가 V2L로 전자레인지랑 전자기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로 V2L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저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늘 EV6 가지고는 제가 V2L 리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랑 오만 거 다 갖고 왔는데. 그래도 EV6는 실내 V2L이 기본이니까 실내 V2L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제가 가상으로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V2L이 있었다면, 여러분, 실내 V2L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탭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냉동 피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전자레인지를 연결을 하고 멀티탭을 켜고 이렇게 피자를 넣어서 피자를 해먹겠죠. 피자에 커피 한 잔도 해야 되니까 일일이 캡슐 머신을 이렇게 또 꽂아서 커피도 이렇게 쫙 내렸을 거예요. 전자레인지가 1200W를 쓰고요. 1리 커피 머신이 800W를 씁니다. 거기에 춥잖아요. 이제 추우면 사실 EV6나 아이오닉5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 놓고 히터를 켜도 되지만 밖에서 뭔가 캠핑을 하거나 할 때 너무 추울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전기 난로를 이제 겨울에 많이 쓰겠죠. 이 전기 난로가 1500W를 써요. 그러면 다 합치면 3500W예요. EV6 V2L은 3600W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 히터까지 연결을 해서 켜고 따뜻해 전자레인지로 손쉽게 음식을 하면서 커피 머신을 들고 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원래 이런 그림을 찍으려고 했는데 EV6 V12 그리고 아이오닉 V12 둘 다 이런 그림이 가능합니다. 타세코 난로 또는 석유 난로, 등유 난로, 가스 난로, 그런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산화탄소. 텐트나 차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작년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EV6나 아이오닉 5의 V12 기능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가 1도 안 나오는 이 전기 난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EV6는 실내 V12L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비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콘센트 이 멀티탭을 밖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빗물이 셀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죠. EV6는 실내에서 콘센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V2L까지 한번 봤습니다. You said it was the last time, but you keep coming back to tell me sorry that you take back all the things you said just to hurt me. And love just went cold.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EV6를 페어를 해가지고 EV6에서 차박하기가 어떤지, EV6는 과연 차박하기 좋은 차인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총평은 일단 예쁩니다. 너무 예쁜데 차 안에서 좌식생활 하기는 힘들어요. 안에서 좌식생활도 할 수 있는 차박하기 좋은 차로는 아이오닉 5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기차잖아요. 시동 걸어놓고 추울 때는 히터를, 더울 때는 에어컨을 차 안에서 계속 틀어놓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좋은 메리트죠. 그리고 오늘 V2L을 제대로 시연을 해보진 못했지만 전자레인지나 전열기기들을 들고 다니면서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 매우 좋은 점 같습니다. 오늘 차박하기 좋은 차로 EV6 리뷰를 다 이제 마쳤고요. EV6도 차박하기는 괜찮으나 실내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알게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반납 시간이 다가와서 반납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